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아침에 또 이상한 사진을 올려서 그게 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톱뉴스 제목 보여주십시오. 손혜원, 눈동자도 성형, 이준석, 김건희 리스크는 없다. 세 번째, 등 돌리는 민주당 출신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줄 한 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관한 사진 2장을 손혜원 씨가 오늘 공개를 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손혜원이 말하기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SNS에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과거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근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의 사진을 맞세워서 비교하는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혜원 씨는 이 사진을 2장 올린 다음에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정부 검사 중에 한 사람이죠. 진혜원 여성 검사입니다.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입술 선이 그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관상 관점에서 그렇다. 이 여권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너무나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이가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조동연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교수 2사람의 사진을 딱 저렇게 맞대놓고 차이는 하고 물었다가 결국 최백은 교수 죄송합니다. 최백은 교수 결국 공동선대위원장 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사퇴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여권 사람들 왜 그러는 거죠? 언제부터 2장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역효과밖에 없는 것. 한두 번 학습해 본 적이 아닐 텐데 왜 이러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손혜원 전 의원은 같은 여성이면서 왜 이러는 거지요? 정말 아무리 이해를 내재적 접근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최백은 교수가 그 2장의 사진을 견주었다가 그렇게 경을 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손혜원 씨는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이제 금방 또 사진 2장을 놓고 눈동자가 커졌다느니 진혜원 검사는 그걸 놓고 입술이 어떻다느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인격 모독인지 모릅니까? 이러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마음이 반절쯤 와 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국민의힘 쪽으로 다 몰려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속마음을 좀 털어놔 보죠. 어쩌자는 겁니까? 가령 김건희 씨의 20대 때 혹은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 그것하고 지금의 사진 그때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은 사진 지금은 화장을 한 사진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중 사실인 것도 확인된 것도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징후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억측에 가까운 것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입당하기 전 후보 자택에서 만났을 때 김건희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 당에서 만들려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즉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 우려는 크게 하고 있지 않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와 밥을 먹다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2015년 김건희 씨 회사에서 마크 로스코전을 개최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김건희 씨가 저를 안내해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 제가 6년 전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개최한 전시회에 왔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걸 봐서 업무에 굉장히 진심인 분이구나,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코바나라고 하는 그 기획회사를 대표로 운영을 했지요. 이제 그때 마크 로스코 여러분 다 아시는 화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입니다. 추상 화가로 아주 대표적인 화가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 그림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격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세계적인 화가 뭐 몇 사람 꼽는다면 그 중에 꼭 추상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한 사람 들어가는 게 마크 로스코. 사진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냥 거의 뭐 2분 하거나 3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그림인데요. 제가 택도 없는 얘기죠. 이제 이런 그 그림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 전시회를 했을 때 이제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안내를 해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밥 먹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김건희 씨가 그때 자기가 전시회장을 안내해 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업무에 굉장히 열심이구나. 또 금태섭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에서 김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줄리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금태섭 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청년 플랫폼에 세 글자를 올리셨다. 김대업. 열린 공감 TV가 이회창 후보를 결국은 발목을 잡았던 김대엽 씨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한 것입니다. 김대엽 씨는 이회창 당시 후보의 그 아들의 병역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결국은 그 이제 해당 의혹은 무혐의가 됐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엽 씨는 구속됐지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핵심 포스트를 맡고 있는 사람 8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과거에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진 왼쪽부터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죠. 김병준, 지금 윗줄 왼쪽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병준, 김한길, 금태섭. 밑에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용호, 박주선, 김동철, 조경태. 이용호는 전북 남원이 지역구, 박주선은 전남 고흥 광주 사선 의원, 김동철 광주 1고 나왔고 서울 법대 나왔고 사선 의원, 광주가 지역구죠. 조경태
민주당에서 나를 제명하라 이러고 탈당했던 조경태 의원, 부산이 지역구입니다. 전부 다 민주당에 몸담았거나 거기서 뭐 사선까지 했던 그 중진급, 중량급.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금태섭, 이용우, 박주선, 김동철, 조경태.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이유를 이구동성으로 6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친문 패권주의다. 친문 패권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집권의 핵심 세력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 친문 패권주의.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해먹고 있는, 자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파니 토착외군이 하는 그 민주당의 문화, 거기에 진저리를 친다. 진저리를 친다.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은 뭘 해도 옳고 상대방은 공존할 수 없는 적으로 보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인데, 이러한 것에 분노했던 분들이 지금 이 8명이 국민의힘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금태섭 의원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